네, 오늘 초대석에서는 이번 총선 부산 연제구에서 승리한 국민의힘 김희정 당선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나요? 그래도 축하드립니다. 네, 아직 개원 전이라서 괜찮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축하 인사는 여러 번 들으셔도 네. 좋으시죠? 네. 17대, 19대 이어서 22대까지 이제 3선고제 오르셨습니다. 이번 선거가 개인적으로는 가장 힘들었다 이런 인터뷰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점이 가장 힘드셨습니까? 일단 전국적으로 저희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경쟁을 하는 구도였습니다. 그러니 당내에서도 민주당 관련돼서 이제 공격 포인트라든지 우리 당이 어떻게 잘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거를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러면 국민들께서는 이제 양당 중에 그래도 어디가 더 좋을까 이런 그 표심을 결정하는데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민주당과 진보당이 야권 단일화를 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진보당이 야권 단일화 후보로 된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번에 투표용지가 굉장히 길어서 사람들한테 설명하기 힘드니까 뭐 2판, 4판 이렇게 설명한 것도 있지만 다 두 번째 칸 찍으세요. 막 나중에 당에서 이런 문자 날렸거든요. 저는 제가 첫 번째 칸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예. 네. 그러니 무효표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실은 좀 논리에서 전국적인 선거 구도와는 다른 구도에서 치르게 됐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거대 이제 여야당이 다 싫으니까 뭔가 깨끗한 3당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신 분들도 상당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민주당도 아니고 뭐 새로운 당도 아니고 진보당의 정체가 뭔지 알리는데 사실은 마지막에 좀 신경 좀 썼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연제 이 지역이 주목받았던 이유가 야권 후보 단일화로 나온 진보당의 노정현 후보가 있었고, 그리고 또 여론조사에서는 사실상 좀 밀린다 뭐 이런 조사 결과들이 나와 있어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이유기도 한데 최종 결과는 9% 가까운 격차, 여유 있는 승리를 하셨습니다. 승리의 가장 큰 이유는 또 뭐라고 분석하고 계십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주셨고요. 선거운동을 이렇게 선거 후보 당사자나 선거 캠프 관계자가 아닌 일반 주민들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주는 선거는 제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어떤 대목에서 그렇게 읽으셨습니까? 실제로 전국적으로 이제 저희 지역만 이제 야권 단일화를 경선을 통해서 진보당이 된 데다 보니 중앙당의 물량 공세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법정 그 선거운동원 수가 동별 3명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 처음에는 오해도 좀 받았어요. 너무 이제 알려지지 않은 당이니 후보가 경선에서 통과한 이후로 열심히 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루머도 있었고요. 나중에는 여론조사가 안 나오니까 포기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전국적으로 진보당 당원들이 물량 공세를 막 쏟아부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법정 선거운동원 수는 정해져 있지.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모르던 분들은 당신들이 선거운동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자원봉사제도가 생긴 걸 알고 정말 본인들이 집에서 빨간 옷을 입고 나오고 막 저 김희정이나 국민의힘 응원하는 이렇게 팻말로 적고요. 알아서 자기 마을은, 그러니까 우리 마을은 우리가 지킨다. 그러니까 내 아파트에서 내가 선거운동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저쪽 진보당원은 전국에서 온 사람이지 우리 마을 사람 아니지 않느냐. 처음에는 당신들이 열심히 하라 했다가 내가 열심히 할게요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열과 성의를 다해가지고 주민들이 곳곳에서 정말 열심히 뛰어주셨고요. 제가 그래서 이거는 정말 100만 번 감사하다고 말씀드려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알겠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는지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 수도권에서 뛰었던 후보들은 한결같이 그 얘기를 합니다. 정권 심판은 이 구도가 너무 세기 때문에 지역에서의 어떤 내 호소가 잘 통하지 않는다. 부산에서는 민심이 어땠습니까? 실제로 제 상대 후보도 오로지 정권 심판, 대통령 탄핵 그 캐치플레이즈만 걸더라고요. 그래서 4년짜리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서 저렇게 그냥 한번 대통령 그 아웃시키자는 거에 민심이 따라갈까 했는데 의외로 심판이라는 단어에 동조하는 걸 보고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성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될 부분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구나 생각을 한 게 반성해야 될 부분은 사실 2년 전 그리고 1년 전에
정말 그 동조를 많이 해주셨잖아요. 저희 제대로 해보라고. 예. 그리고 밀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게 있구나. 좀 더 여당다움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이조 심판에만 좀 매달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저쪽 당보다는 우리가 깨끗한데, 근데 주민들이 똑같은 잣대를 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니네가 그렇게 지지를 받으려면 하고 우리는 왜 야당이랑 여당이랑 똑같은 잣대 내세요? 그러면 우리가 더 낫지 않으세요라고 얘기를 한 거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이제 국민들은 여당이기 때문에 그 잣대를 야당과 똑같이 내지 않고 여당이면 더 허들이 높아야 된다라고 예.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 2년 동안 이제 뭐 대선 지선에서 지지를 보내주셨던 분들이 상당수 돌아서서 이번에 어쨌든 여당이 참패를 했다. 돌아서서 표가 절로 가진 않고요. 약 321만 명이 투표를 안 하거나 기권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당은 대선 때 받은 표수를 그대로 유지를 한 거고요. 예. 저희 여당은 약 321만 명이 그 표를 찍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야당으로까지 돌아간 건 아니고 예. 기권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투표장에 가서 기권이든 가지 않고 기권이든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회복할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럼 제가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참패를 했다 이렇게들 평가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동의하십니까? 참패죠. 참패를 했다. 왜냐하면 예. 의석을 놓고 봐서는 야 지난번보다 늘지 않았어라고 얘기를 하고 네. 그리고 국민들에게 받은 지지율은 50대 45, 그러니까 45대 50입니다. 그런데 이제 캐치올 1%라도 한 표라도 많은 쪽이 의석을 가져가다 보니 의석에는 차이가 굉장히 있지만 실제 국민 여론은 5%밖에 차이 안 되는데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가 선거를 과거 4년 전에 치를 때는 야당이었고 굉장히 뭐라 해야 되나 그 보수 정당이 막 몰락하고 새로운 기회를 얻느냐 마느냐의 그런 기로에 섰을 때의 의석수였고요. 지금은 국민들께서 어쨌든 대통령을 이제 여당으로 만들어줬고 기회를 이미 준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보다 조금 나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미 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다르다. 그러니까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한 거는 참패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총선 참패의 원인은 핵심으로 뭘 꼽으시겠습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여당다운 모습, 그러니까 정권 창출을 할 때 그 기대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의 야당이 정권을 줬을 때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랬는데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점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러면, 계속 예. 쟤들 나빠, 2조 심판. 그런 그것만 전략도 했는데 잘못했다. 2조 심판을 넘어선 새로운 비전까지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잣대가 달랐다라는 거를 저희가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은 당을 쇄신하고 수습하기 위해서 지금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나면 해법을 찾을 수 있을 텐데요. 쇄신을 위해서 당은 뭐부터 해야 됩니까? 지금은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게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인적 쇄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선거를 치를 때도 당 대표 체제가 아니라 비대위원장 체제로 예. 치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상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선거 때의 비상 상황보다 지금이 더 비상 상황이긴 합니다만 비상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거는 비상 대책위원회가 아니라 안정적이고 임기가 보장돼 있고 그리고 그 할 말은 할 수 있는 지도부를 견고하게 구성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맨날 일 터지면 비대위가 아니라 네. 책임감 있게 당을 이끌고 나가고 여당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안정감 있는 지도부 구성, 당은 그렇고요. 예. 그리고 대통령실에는 솔직히 이제 대통령께서 정치인에 대한 혐오가 국민들도 정치인에 대한 혐오가 컸고 우리 대통령께서도 좀 정치인에 대한 신뢰가 좀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세간의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 사실 정치 경력을 가지신 분들에 대해서 좀 멀리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대통령실을 이제 인적 쇄신이라고 해야 되나 예. 재구성할 때는 대통령이 가지지 못했던 정치권 경험을 이렇게 보완해 줄 수 있는 분들이 들어가서 여야 간의 협치나 또 당정 간의 협치 소통에 좀 능숙하신 분이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것만큼은 생각합니다. 좀 정치인들, 노련한 정치인들이 좀 기용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노련하다라는 게 굉장히 정치권에서도 나쁜 단어로 쓰였는데요. 그 노련함이 그 자신의 자리 보전을 위한 노련함 이런 게 아니라 민심을 잘 읽는 거 있잖아요. 정치인들이 왜 그런 촉이 빨라야 되잖아요. 예. 민심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야 이거는 절대로 뭐 시간 지난다고 될 게 아니야. 이거는 정면 승부를 해야 되고 뭐 또는 국민들께 사죄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이거는 국민들에게 우리를 설명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게 현장에서 뛰어본 정치인들은 민심을 읽는 능력이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에서 지금 두루두루 하마평에 오른 인물들이 있고 어쨌든 대통령도 다각도로 지금 접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제 인선은 늦어지고 있고 뭐 제안을 받은 쪽에서도 계속해서 고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뭐 이런 소문도 있지 않습니까? 네. 왜 이렇게 어렵다고 보십니까? 어느 정권이 하든 인사청문회 같은 거 생기고 이렇게 미디어가 발달한 이후로는 인사가 쉬웠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인사청문회 하는 자리뿐만 아니라 안 하는 자리도 사실 사돈의 팔촌까지 탈탈 터는 데다가 한 번 가도 뭐 겨우 1년 말까 한 자리에 뭐하러 가냐라고 말리는 분들이 대부분이 존경받지 못하는 자리가 돼버렸다라는 게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못 고르고 있는 게 예. 뭐 이렇게 재느라고 못 고르는 게 아니라 정말 민심에 부합하는 분을 신중하게 모시고 오려고 이런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국회 개원 전까지는 지금 시간이 조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관점이고 언론에 이런 거론이 될 때 언론이 거르는 역할도 굉장히 잘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당선인 총회 참석하셨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굉장히 많은 성토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주된 목소리는 뭐였습니까? 성토는 남을 향한 게 성토고요. 반성이었죠. 남을 향한 성토보다는 우리 안을 위한 반성이 훨씬 컸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 이렇게 당선된 사람만 모여가지고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낙선되신 분들이 자리에 참석할지 모르지만 뼈아픈 얘기를 더 생생하게 전할 것 같다. 낙선되신 분들 목소리도 듣자라는 제안이 있었고 그 이후에 실제로 네, 그런 오늘 모임도 낙선인 총회, 예. 네, 맞습니다. 그것도 당선인 총회에서 나왔던 제안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예. 그래서 여느 때와는 달리 당선의 기쁨을 나누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고요. 이번에 제대로 보완하지 않으면 우리 국회 첫 출발부터 굉장히 힘들어지고 다음번 선거 때도 힘들어진다. 반성하자라는 목소리가 주된 얘기였습니다. 예, 그게 과거 당선인 대회와 굉장히 큰 차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6월 말이죠. 조기 전대를 열 것 같습니다. 그런 분위기인데 전당대회 룰을 두고 현행 당원 100%에서 적어도 여론 50, 당원 50 이렇게 룰을 바꿔야 된다. 이런 주장이 서로 맞부딪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자칫 밖에 이런 얘기 되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은 당원들의 마음하고 민심이 떨어져 있는 당인가? 이런 느낌을 주게 만드는 프레임 자체가 굉장히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뭐 당원 당심이 다르고 민심이 다르고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런데 마치 그 룰에 따라서 당선되는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색깔을 끼고 볼 수 있게 논쟁을 흘러가게 하는 것 자체는 우리 당이 바라는 바도 아니고 실제 상황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 이번에 보면 어떠냐면 또 누가 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막 입당원서 늘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 후원금 모이고 한동훈 위원장님 오셨을 때 왜 예. 후원금 막 차고 막 이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아니다. 다만 이게 더 그 당에 기여를 했던 분들에게 투표 권한을 줘서 당원의 책임감을 더 가중하고 더 주인의식을 가게 하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당신 100%를 얘기할 건지 이게 아니라 그래도 좀 국민들에게도 좀 국민적인 컨벤션 효과를 얻기 위해서 국민을 참여시키는 게 좋을지 이런 차원에서 뭐 당원 몇 프로 국민 몇 프로를 한다면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게 실제 상황인데 마치 이게 룰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바뀔 수 있는 것처럼 호도되는 거는 굉장히 잘못 알려지고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 싶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 네. 어쨌든 국민의힘은 중심 지지
바탕이 이제 영남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당심 100%인 경우에 결국에는 영남 주류권이 또 당 지도부를 맡게 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그렇지 있기 않습니다. 때문에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 지역별로 기본 유지해야 되는 책임 당원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책임 당원의 기본 수는 곳곳에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떻게 보면 이번 선거가 패하긴 했지만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한 게 뭐냐면 전국에 한 곳도 빠짐없이 공천을 다 했습니다. 지금의 야당이 여당일 때도요. 예를 들어서 영남 지역 같은 데는 아예 공천을 안 하는 지역이 허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뭐 호남인까지 전혀 곳곳에 공천을 다 했거든요. 그 말은 그곳에도 책임 당원이나 당원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고 그들의 목소리가 뭐 영남 당원만 있고 여긴 당원이 없다 이러지 않다라는 거를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그렇게 예. 왜곡되지는 않는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번 총선에서도 국민의힘은 수도권에서 20석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뭐 선거를 치르는 과정도 그랬고 당을 운영하는 과정도 영남 인사들이 지도부를 구성했기 때문에 결국에 수도권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진단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차기 대표는 반드시 수도권에서 나올 필요가 있다.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자기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유리한 쪽으로 뭐 얘기를 하는 거는 할 수 있지만 선거도 시작하기 전에 이번에는 어느 개파가 해야 된다, 어느 지역으로 해야 된다. 이거 자체도 우리가 민심이나 당심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노력이잖아요. 대답은 이미 국민들이랑 당원들이 다 알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지금 당 수습을 어떤 식으로 할 거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거지 그 목소리는 어느 지역인 사람은 반드시 잘할 거고 어느 지역은 아닐 거다. 그럼 그 수도권과 말은 영남 인사들의 인식 차이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지금같이 미디어가 발달을 해 있고 또 예. 대부분의 영남 의원들도 월화수목금은 출근을 국회로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늘 만나는 사람들이 이 수도권 사람들도 만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하루에 일일 적이고 다 서로 연락되는 사이에 완전히 이 동네는 따로 놀고 물론 정당 지지도가 사실 동서로 나뉘어 있는 건 같지만 예. 같은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생각은 거의 비슷합니다. 대통령 지지율이나 이런 거 보세요. 예.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지금 108명밖에 안 됐는데 그 108명이 같이 가려고 하고 있는 마당에도 이 안에서도 마치 야 누구는 수도권이고 누구는 영남권이고 누구는 소장파고 이런 분위기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예. 누가 돼도 우리를 한 길로 끌고 갈 수 있고 승리하고 있는 거지 수도권 전멸하는데 부산이 살아남을 거야?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패했습니다라고 전제는 했지만 예. 여당으로서 다수당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패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지지율은 5%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10,000표 넘게 해서 이겨도 한 석 가져가는 거지만 수도권에서 몇십 표, 몇백 표 차이로도 야당한테 뺏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그걸 안 받아들이겠다는 게 아니라 예, 여당인데 예. 다수당 안 된 거는 반성해야 된다. 하지만 수도권에서 의석수대로 표심이 나온 건 아니다.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8년 만에 이제 원내 복귀를 하시는 겁니다. 제일 먼저 뭘 하고 싶으십니까? 여야 협치에 좀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는 엄청 여야 간에 싸워도요. 그 점심시간에는 식당도 같이 가고 휴식 시간에는 같이 나와서 뭐 누구 의원 아까 발언한 거 내가 아는 거랑 좀 다른데 내가 아는 수치는 이래 한번 검토해봐요. 이러면 어머 내가 잘못 발언했네 이것도 있었고 나는 다른 자료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면서 맞춰보면서 예. 소위 서로 회의 시간 밖에서도 조정을 하고 이제 서로 인정할 건 인정하고 하면서 이런 게 있었거든요. 예. 요즘은 휴게소도 따로 쓰고 밥도 따로 먹는데요. 의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굉장히 듣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예. 그럼 국회 문화가 바뀐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회당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국회는 한 명이 가는 이 독임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곳곳의 국민들을 대표해서 회의 모여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독임제는 그냥 혼자 결정하면 따라가는 데고 국회는 회의에서 협의나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냥 다수당 됐다고 협의나 합의 없이 그냥 가버리면 그 독임제로 하지 뭐하러 회의를 합니까? 알겠습니다. 어셈블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셈블리가 될 수 있도록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고 진짜 늘 여야 바꿔왔지 않습니까? 네. 그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은 조만간 다시 모시고 또 긴 얘기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활동 잘 해주시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